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우리가 머물리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우주이자 영원히 머무는 그릇이지요. 내가 평생을 글을 쓰고 말을 하며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람의 눈빛보다 더 정확하게 그 운명을 말해주는 것은 바로 그가 사는 공간의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밖으로만 돕니다. 재테크를 공부하고 주식을 들여다보고 성공한 사람들의 뒤를 쫓느라 정작 자신이 매일 숨쉬고 잠드는 공간이 어떤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옛사람들이 왜 집이 깨끗해야 복이 들어온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운이 흐르는 아주 정교한 법칙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채우려고만 합니다. 물건을 사고 쌓아두고 버리지 못합니다. 집안에 묵은 먼지가 쌓이고 잡동사니가 넘쳐나는 것은 사실 당신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집착과 불안이 먼지처럼 가라앉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보기에 청소라는 행위는 단순히 먼지를 털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수행입니다. 마당을 쓸고 방을 닦으면서 우리는 내면의 혼란을 함께 닦아내는 것입니다. 빗자루질 한 번에 잡념을 털어내고 걸레질 한 번에 묵은 감정을 씻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옛 선비들은 글을 읽기 전에 먼저 주변을 정갈이했습니다. 주변이 어지러운데 어찌 정신이 맑아질 수 있으며 정신이 흐린데 어찌 복된 기운이 그 사람을 찾아오겠습니까? 운이라는 한자를 보면 움직일 운자를 씁니다. 기운은 멈춰있지 않고 흐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집안 구석구석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산처럼 쌓여있고 먼지가 켜켜이 앉아있으면 그 맑은 기운이 흐르다가 멈춰버립니다. 기운이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공간의 기운이 고이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운명도 정체됩니다. 돈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탁한 기운에 막혀 발길을 돌리는 법입니다. 나이가 50을 넘기고 인생의 후반전으로 접어들면 이제는 더하는 삶이 아니라 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낡은 물건에 매달리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 언젠가는 쓰겠지 하고 구석에 박아둔 물건들이 사실은 당신의 내일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불이라는 것은 아주 예민하고 결벽증이 있는 손님과 같습니다. 어둡고 칙칙하며 곰팡이 냄새가 나는 곳에는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환한 햇살이 비치고 맑은 바람이 통하며 주인의 정성 어린 손길이 닿은 깨끗한 곳에만 그 귀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일어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당신의 발치에 혹은 장롱 깊숙한 곳에 당신의 앞길을 막고 있는 죽은 에너지들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하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의 복을 걷어차고 있는 주범입니다. 오늘 내가 닦는 방바닥 한 칸이 내일의 나를 맞이하는 제단이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경건하게 공간을 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늙은이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돈 안 들이고 팔자를 고치는 가장 확실한 비방입니다. 이제 집안의 첫 번째 숨겨진 구석이자 가장 중요한 통로인 현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집을 방문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현관입니다. 사람에게 입이 있다면 집에는 현관이 있습니다. 입이 깨끗해야 들어오는 음식물도 정갈하고 몸에 약이 되듯 현관이 깨끗해야 집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현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신발장에 들어가지 못한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택배 상자가 쌓여 있으며 심지어 버려야 할 쓰레기 봉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를 안 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들어오는 복의 입구를 스스로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현관은 경계의 공간입니다. 밖에서의 소란스러움과 안에서의 평온함이 만나는 지점이죠. 신발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밟은 온갖 먼지와 수고로움이 묻어있는 물건입니다. 밖에서 묻혀온 탁한 기운을 현관에서 정돈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밖에서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안방까지 끌어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집을 가보십시오. 그들의 현관은 늘 비어 있거나 아주 정갈하게 신발 한 켤레만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부지런해서이기도 하지만 나가는 발걸음과 들어오는 발걸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특히 현관에 거울이 지저분하거나 먼지가 앉아 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맑고 깨끗한 거울은 좋은 기운을 집안으로 불러들이지만 얼룩진 거울은 들어오려던 복조차 왜곡시켜 내쫓아 버립니다. 낡고해진 우산들이 구석에 처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쓰지도 않는 유모차나 먼지 쌓인 운동기구가 입구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들은 모두 정체된 기운입니다. 흐르지 못하는 물은 썩고 흐르지 못하는 현관의 공기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앞길을 막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해서 자신을 대접해주는 곳으로만 흐릅니다. 돈의 신이 집을 찾아왔다가 현관에 어수선함에 눈살을 찌푸리고 발길을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비단 미신일까요? 아닙니다. 현관을 정리하는 마음가짐은 곧 자기 삶의 질서를 세우는 마음가짐과 연결됩니다. 아침에 나갈 때 깨끗한 현관을 보며 나서는 사람과 신발 더미를 헤치며 나서는 사람의 하루가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차이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은 결국 운명이라는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현관은 더욱 환해야 합니다. 어둡고 칙칙한 현관은 노년의 고독과 질병을 부릅니다. 조명이 침침하다면 밝은 것으로 바꾸고 바닥에 묻은 흙먼지는 매일 아침 닦아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얼굴을 닦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현관 바닥이 반짝거릴 때 당신의 통장 잔고도 당신의 자식 운도 함께 반짝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배운 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 공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현관에 놓인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사실은 세상을 향한 당신의 예의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현관으로 나가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속에서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그 답은 오직 당신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곳은 더 깊숙하고 은밀한 곳입니다. 바로 우리의 치부를 가려주는 공간, 그러나 가장 깨끗해야 할 그곳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현관을 지나 집안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 바로 화장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습관을 멀리 두라고 하셨지만 현대의 집 구조에서 화장실은 집안 중심부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지요. 이곳은 인간이 가장 원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곳이며
몸 안에 노폐물을 비워내는 정화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화장실의 청결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저 씻고 배설하는 곳이니 조금 지저분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화장실은 우리 삶의 하수구와 같습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집 전체가 악취로 진동하듯 화장실의 기운이 탁해지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재물운과 건강운은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돈은 물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맑은 물은 모여서 큰 강을 이루지만 오염된 물은 주변을 병들게 할 뿐이죠. 화장실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물때가 찌들어 있다는 것은 당신의 경제적 흐름에 보이지 않는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상징입니다. 특히 변기 뚜껑을 열어두는 습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이 내려갈 때 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비말뿐만 아니라 집안의 좋은 기운이 그 구멍을 통해 빠져나간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재물이 새어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흥건하게 방치되어 있거나 수건이 축축하게 널려 있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습기는 음의 기운을 강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지나치면 사람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의 병은 몸의 병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그 시작이 바로 이런 사소한 습기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오며 관찰한 바에 따르면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하나같이 화장실을 호텔처럼 정갈하게 유지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을 귀하게 대접할 때 비로소 하늘도 나를 귀하게 대접해 준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화장실 청소는 나 자신의 오만을 닦아내는 수행입니다. 쭈그리고 앉아 변기를 닦고 타일 사이의 때를 벗겨내며 우리는 내면에 쌓인 탐욕과 아집을 함께 씻어내야 가장 지저분한 곳을 내 손으로 직접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삶의 굴곡진 역경도 스스로 닦아낼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신문지나 책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곳은 오로지 비워내는 곳이어야지 무언가를 채우거나 머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자주 환기하고 은은한 향이 나도록 관리하십시오. 화장실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는 곧 당신의 삶에서 나는 악취와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당신의 가장 부끄러운 공간을 대접받을 만한 곳으로 만드십시오. 특히 50살이 넘은 분들이라면 더욱 명심해야 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라 남의 눈에 띄지 않는 화장실 구석의 청결함에서 나옵니다. 변기 뒤편의 먼지를 닦아내고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반짝이게 닦아놓으십시오. 그 반짝이는 금속의 광택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재물은 결코 더러운 곳에 깃들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곳에 비로소 새로운 복이 담길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에너지를 만드는 곳 주방으로 발길을 옮겨보려 합니다. 그곳에는 또 어떤 인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의 부엌은 지금 안녕합니까? 다음 장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발길은 집안의 심장이자 생명의 에너지가 솟아나는 곳, 주방으로 향합니다.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작업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지에서 온 만물의 생명력을 인간의 생명력으로 전환하는 신성한 연금술의 장소이지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정한술을 떠놓고 빌 때도 가족의 건강을 기원할 때도 늘 부엌의 조왕신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불과 물이 공존하는 그곳이 한 집안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주방은 어떻습니까? 먹다 남은 음식물이 썩어가고 설거지감이 개수대에 산처럼 쌓여 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들이 찬장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구성할 에너지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뜻이며 결국 당신의 운명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주방이 어지러운 집치고 자식이 잘 되거나 재물이 모이는 경우를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주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방치된 죽음의 흔적들입니다. 깨진 그릇이나 이가 나간 컵을 아깝다고 간직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상처 입은 에너지를 매일 입으로 가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가 나간 그릇은 인간관계의 균열을 부르고 재물에 흠집을 냅니다. 과감히 버리십시오.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인연과 복이 담길 것입니다. 또한 칼이나 가위처럼 날카로운 물건을 밖으로 드러내놓지 마십시오. 칼날의 살기는 가족 간의 대화를 날카롭게 만들고 불필요한 다툼을 일으킵니다. 칼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곳에 정갈하게 수납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리한 기운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주방의 청결은 곧 그 집안 여주인의 마음 상태이자 가장의 사회적 지위와도 연결됩니다.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면 그 집의 경제적 질서가 보입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무엇인지도 모를 식재료들이 엉켜 있다면 당신의 자산 관리도 그처럼 불투명하고 무질서할 확률이 높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눈에 보이고 신선한 기운이 감도는 냉장고를 유지하십시오. 식재료를 소중히 다루는 마음이 곧 돈을 대하는 마음이며 그것이 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특히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같은 불을 쓰는 곳에 찌든 기름때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불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 불꽃이 일어나는 자리가 지저분하면 재물운이 타버리거나 탁해집니다. 매일 음식을 만든 뒤 그 열기가 식기 전에 행주로 닦아내는 그 짧은 수고가 당신의 가계부를 풍성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개운법 화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 50살, 60살이 되면 주방은 더욱 단출하고 맑아야 합니다. 화려한 식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들을 정성껏 관리하며 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낡은 행주를 삶아 햇볕에 말리고 도마를 소독하며 찬장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행위는 당신의 노후를 정화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주방이 맑아지면 식탁 위에 오르는 음식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 음식을 먹는 가족들의 얼굴색이 변하고 말투가 부드러워지며 비로소 집에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닦아낸 식탁의 눈부신 나무 결 위에 그리고 정갈하게 정리된 수저통 안에 복은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청소를 통해 도달해야 할 인생의 종착역, 즉 진정한 비움과 평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갈무리하려 합니다. 당신의 집이 진정한 안식처가 되기 위한 마지막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현관과 화장실 그리고 주방을 거쳐 우리는 다시 거실이라는 집안의 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비움의 미학에 대해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에 가져야 할 마음의 청소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죽음을 마주하며 깨달은 사실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집안 가득
물건을 쌓아두고 그것이 내 존재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까요? 인생의 후반전인 50살을 넘겼다면 이제는 내 삶의 부피를 줄여야 할 때입니다. 집안에 쌓인 물건들은 사실 당신의 지나온 세월에 대한 미련이자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의 덩어리들입니다. 쓰지 않는 가구, 입지 않는 옷들, 오래된 서류 더미들은 당신의 현재를 과거에 묶어두는 쇠사슬과 같습니다. 집이 비워져야 비로소 그 공간에 바람이 지날 자리가 생기고 그 바람이 돌아야 우리의 영혼도 자유롭게 숨을 쉽니다. 내가 늘 강조하듯이 비어있는 방은 결코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참된 복은 물건이 가득한 집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이 평온한 집으로 찾아듭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허영을 버리고 지난날의 상처를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집안 청소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낡은 물건 하나를 버릴 때마다 내 안에 낡은 습관 하나를 함께 버린다고 생각하십시오. 먼지를 털어내듯 마음의 원망을 털어내고 얼룩을 닦아내듯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닦아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집안은 환해지고 당신의 표정은 온화해지며 닫혀있던 운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투명해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투명한 유리잔이 물의 색을 온전히 비추듯 군더더기 없는 공간만이 그곳에 사는 사람의 본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갈하게 정리된 친구를 보며 감사하고 창을 열어 들어오는 맑은 공기에 경배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백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던 복받은 삶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공간에 질서가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둘 정갈한 자리가 없어서 외로운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알려드린 세 곳의 구석을 닦는 일은 단순히 집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당신의 남은 생애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고귀한 예법입니다. 집이 깨끗해지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비로소 세상의 이치가 보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돈도 사람도 건강도 당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공간은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공간을 어둠과 먼지로 채우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이제 빗자루를 드십시오. 걸레를 손에 잡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우주를 닦아내십시오. 이 늙은이의 말이 그저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이 깨끗하면 반드시 복이 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며 삶의 준엄한 약속입니다. 오늘 당신의 손길이 닿은 그 자리에 부디 평안과 풍요의 싹이 돋아나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당신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시길 바랍니다.